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책에 이제 이 책, R을 이용한 공간 정보 분석, 이 책을 다 끝내고 책거 온라인이니까 책거리를 하기가 어려운데 좀 코로나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특강으로 번외로 하나 준비를 해봤고 QGIS로 용도 지역 지구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일단 용도 지역 지구도 데이터를 준비해봤고, 그리고 제주특별 자치도로 잘라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거 학생들 학부생 강의할 때 쓰는 데이터들인데, KLIS 데이터를 제주도로 잘라서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결과 데이터이긴 한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QGIS 갖다가 그래피컬 모델러로 분석 자동화 시키는 부분, 그리고 스타일 정보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련돼서 필요한 좀 이런 코드나 서식 파일들을 준비했습니다. 도시구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 지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놈이 있는데,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 지침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도면 만들 때 필요한 거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24쪽부터 1대 5천도 기준으로 작성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예시도가 있고 채색이나 표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옅은 노랑 같은 경우에는 CAD 색상 기준이에요. CAD 256색 기준이고, 일단 CAD 색상 코드, 이제 오토CAD 색상표라는 걸 보시면은 0번부터 256색이니까 255개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헥스 코드 값하고 헥시얼, 헥사 이제 데시멀이라고 있는데, 이게 헥스 코드라고 하죠. 색상에 대한 헥스 코드하고 웹에서 쓰죠 보통. 그 다음에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 코드가 10진수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0번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RGB가 000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51번이니까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51번 이면은 여기에 51번 해서 255, 255, 170,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170으로 입력하면 옅은 노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신 거고, 빨강은 그 레드 255, 나머지 그린이나 블루는 0씩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검정은 코드 제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긁고는 뭐 명조체, 원 간격은, 그러니까 이 점의 간격은 5mm, 점 간격이니까 점의 이제 지름은 2mm,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따가 이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컬럼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 KLIS 데이터, 국가 공간정보 포털 쪽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이놈의 이제 형식을 알려주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 보시면은 어디 쪽이더라? 19페이지인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의 이제 필드명이 A0부터 A8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알기 힘드니까 데이터 명세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용도지역 지구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놈 가지고 구분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지구 표준분류 체계는 각각의 레이어가 나와 있으면 이 UQA111 같은 것들이 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코드표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그러니까 법률별로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국토계획, 도시지역은 레이어 이름이 원래는 LT 언더바 LT가 그 일단 주제도란 뜻이고 LB는 베이스 맵이고 LP는 지적도란 뜻인데 하여간 코드는 그런 게 있고요. 뒤에 C 그 다음에 UQ111이 코드인데요. 그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 약간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과 같은 그런 레이어 구분을 U로 시작하는 이 6자리, 지금 여기 5자리인데 그 코드로 구분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UQA000 도시지역 미분류부터 UQA999 도시지역 기타까지의 코드가 있어요. 이놈 가지고 레이어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데이터들이고,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저는 완성된 걸 가지고 먼저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처음에 넣어야겠죠. 데이터를 그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지역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이거 사실 아무것도 없고 속성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A0, A1, A2, A3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A2는 이 레이어가 명칭이 뭐냐, 아 국토계획 도시지역이구나. 그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아까 그 코드표 있죠. 이놈. 그리고 국토계획 도시지역이니까 이게 뭐랑 어떤 거랑 적응하냐면, 여기 이제 레이어 명 보시면은 국토계획 슬래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 레이어 명을 의미합니다. A2가. 그리고 이 코드표에서 국토계획 도시지역에 관련된 코드를 보시고, 아, 이 레이어는 국토계획 도시지역에 UQA000부터 UQA999까지의 코드를 갖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필드는 뭐냐면 A1이에요. 이게 원래는 매니지먼트 넘버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거 말고 다른 소스로 데이터를 받으셨으면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데이터라고 해서 KLIS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좀 잠깐 판서를 위해서 그래서 일단 아까 보면은 국토계획 슬래시 이제 도시지역 여기 있었으면은 이 레이어명 하고 서로 적응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썸 테이블에서 이거 A1인데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게 아마 대문자로 MNUM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니지먼트 넘버, 관리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KLIS 토지이용 정보 시스템의 주제도,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도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의미하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일단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자릿수가 아마 33자릿수일 겁니다. 33자리. 그럼 이 중에서 6, 4, 9, 0, 0, 0, 0까지 7자리로 나누고 그 다음에 50으로 나누고 110으로 나누고 2017로 나누고 뒤에 0000으로 나누고 6QA 420으로 나누고 042로 나누고 아니다. 잠시만요. 0422로 나누고 000으로 나눠요. 그렇게 총 이제 1, 2, 3, 4, 5, 6, 7, 8, 8개짜리 속성 개수가 8개고 일단 첫 번째 거는 지정권자고 두 번째 거는 시도, 광역시도.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1번이고 50번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해요.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11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주시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그 시군구를 코드를 의미하고 그 4번 네 번째는 고시년도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몇 년도에 고시됐는가 여기서는 2017년에 고시된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고시번호 따로 고시되었을 경우에 고시번호가 몇 번인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용도지역 코드 제일 중요한 정보죠. 여기서 아까 그 엑셀 표 가지고 따져보게 되는 그 코드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도면 표시 본번 도시 표시 번호 본번 8번은 이제 도면 표시 번호 부번이에요. 도면 표시 번호 본번과 부번은 이게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도면 말고 그 리스트 목록을 엑셀표와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일종의 엑셀표처럼 작성을 할 때 각각 조서로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지구가 구역이 만들어지면은 도면 표시 번호 이제 본번 이게 400 차줄둘 다시 0이니까 422 다시 0번 그 아래 거는 330 다시 0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특히 용도 지역이 아니라 오늘은 약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용도 지역만 가지고 있는데 가령 도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도 도면 표시 번호를 말 그대로 도면 표시 번호니까 입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가령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이 있죠. 조서에도 작성되는데 가령 도로 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때 보면은 아마 뭐 대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라벨링이 붙어 있을 것이고 여기다 도면 표시 번호가 또 표시되겠죠. 가령 이런 쪽 위에다가 도면 무슨 광로 16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고 도면 표시 번호가 어디 구석에 가령 뭐 14-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번호가 도면 표시 번호 본번과 부번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아 이게 몇 번 데이터구나 라고 서로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코드의 의미는 이렇고요. 그럼 일단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놈들을 분해해야겠죠. 이 데이터들을.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원래 하려면은 우클릭 속성 탭을 열고 하나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필드 계산기에서 가령 관리 번호면 매니지먼트 넘버 해놓고
출력 필드 유형, 텍스트, 출력 필드 길이 6 해놓고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서브 이제 스트링 함수 이용해 가지고 가령 A1 필드에서 첫 번째 줄부터 6자리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은 649000으로 제대로 뜨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필드를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이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고 싶은데, 이럴 때 쓰는 게 그 QGIS의 그 그래피컬 모델러입니다. 그래피컬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공간 처리에 들어가면은 그래픽 모델러가 있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뭔가 창이 떠요.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가령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입력하고 알고리즘 탭이 두 개가 있는데, 입력 탭 같은 경우에는 매기 변수나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변수들, 입력 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의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능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입력을 할 때 입력 데이터 보시면 벡터 레이어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벡터 레이어를 클릭하셔가지고 드래그해서 투입하시면 파라미터 입력, 인풋, 데이터라고 할게요. 도형 유형은 도형 유형 아무거나, 왜냐면은 이 데이터가 폴리곤, 라인, 포인트 중에 아무거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거나로 해놓고 필수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놈을 처음 일단 필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필드로 한번 알고리즘을 검색해 봅니다. 필드 해두면 이제 어디 보자. 필드 계산기가 있을 건데, 선택이 아니라 필드 계산기 있죠? 필드 카큘레이터 끌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입력 레이어에 이놈이 뜨죠. 클릭하시고 디스크립션 스텝 1이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결과 필드의 이름을 여기서 관리 번호니까 매니지먼트 넘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시고, 필드 유형은 문자열이겠죠. 코드니까 필드 길이 6자릿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필드 정밀도는 숫자 소수점 자릿수가 필요한 거 아니니까 0으로 넣으면 되고, 새로운 필드 생성해야 되고요. 예 하시면 되고, 공식은 아까 어떤 공식 이용해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출력물은 결과물, 최종적인 결과물이면 입력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계속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빼줄게요. 일단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놈을 가져와 가지고 스텝 1으로 연산 결과가 처리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드 계산기를 또 넣습니다. 왜냐하면 스텝 2를 넣어야 되니까. 그 입력 데이터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스텝 1에서 계산된 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가 아니라 출력물 from algorithm 스텝 1으로, 그러니까 임시 결과물이죠. 이놈을 선택해 준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결과 필드 이름은 그 두 번째 코드가 이제 광역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시도라고 할게요. 시도라고 하고, 필드 유형은 당연히 문자열 텍스트 코드고, 문자 필드 길이는 두 번째였고, 필드 점인도는 그 소수점 있는 거 아니니까 0, 새로운 필드 생성 예, 공식은 여기에다가 이어서 하면 되니까 1 더하기 7은 8, 그래서 이어서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개 자릿수를 따오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죠. 스텝 1. 이놈 이름도 스텝 2라고 할게요. 스텝 2, 스텝 1.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뭐 계속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다 마무리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결과물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돼요. 아웃풋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놈을 한번 테스트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어요. 모델 실행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임시 레이어로 내보낼 수가 있죠. 이거를 혹시나 데이터를 보시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피컬 모델로 들어가서 실행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배치 프로세스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놈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하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열린 레이어에서 선택해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열려있는 데에서 여기 보시면은 드랍다운 목록 중에서 패턴을 이용하여 파일 추가하기가 있는데 클릭하셔서 여기 폴더 선택해서 선택하시고 이름을 데이터 이름들을 보시면 패턴이 앞에 AL로 시작하고 대문자 AL로 시작하고 뒤에 확장자가 쉐이프 파일이죠. 그랬을 때에는 이제 대문자 AL 해놓고 별표 표시는 와일드 카드예요. 중간에 어떤 문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와일드 카드고 별표 표시 넣고 뒤에 마지막 확장자로 점 소문자 shp로 쉐이프 파일이다라는 거를 해주고 파일 검색을 누르면 4가지가 뜨죠. 이렇게 그럼 이놈들 끌어서 선택해주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아웃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 채우기를 하셔도 되고 하나하나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실행해도 되지 않을까? 값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행 도중 오류 발생. 근데 이게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뭐라고나 할까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연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일단 제가 지금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으니 취소하고 아니 제발 취소를 해줘.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든 모델은 저장을 따로 해둘 수가 있는데 완성됐다고 치고 저장을 한번 해보면은 이 저장 버튼 있죠? 모델 저장 누르시면 모델 이름을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그리고 그룹을 KIS라고 그룹명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를게요. 모델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델을 저장하는 폴더가 뜨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KIS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놈은 여기 보시면은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왼쪽 위에 버튼 보시면 모델이 있죠. 누르시고 기존 모델 열기 누르시면은 이 폴더에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일단 테스트는 말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놨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폴더 안에 접근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Fix Geometries Model 3 모델 일단 더 먼저 시작을 하고 열면 아이고 기존에 제가 좀 데이터 전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인풋 데이터, 널 도형 제거, 그러니까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도형을 좀 픽스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인데 지오메트리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정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우선은 모델 실행을 누르고 데이터를 일단 배치 프로세스로 다 실행을 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열린 레이어에서 그냥 바로 넣어보는 걸로 하고 확인 누르고 실행
내보내기 이름을 넣지 않았구나. 단일 프로세서로 일단 도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시 레이어 실행해서 만들어졌고, 임시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놈 가지고 다시 한번 기존 모델 열기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만든 게 Selecting Management Number라고 하는 놈이고, 그 매니지먼트 넘버 관리 번호에 따라 가지고 추출하는 그런 코드고요. 이제 이놈 가지고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둔 뭐 코드가 있는데, 이놈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떠요. 이놈을 아웃풋 임시 데이터 레이어 가지고 그냥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코드를 다 추출해 주거든요. 로그 파일 보시면은 각각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볼 수 있고, 입력 파라미터, 인풋 데이터는 어떤 것이다, CRS 좌표는 뭐다, 필드는 A0다, 형식은 인티저이다, 필드 정의가 나와 있고, 아웃풋 데이터는 일단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한다 인 거고, 필드 랭스는 7개의 필드를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속성 테이블 보시면 A3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 마지막 거 보시면 우리가 처음 만든 대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필드로 다 관리 번호가 분리가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놈 가지고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주로 쓰게 될 거는 이 존 코드, 용도 지역 코드를 이용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고, 그 이놈을 쓰는데, 일단 여기에서 도시 지역만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일단 더블 클릭해서 단일 전보 원본 시볼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심볼을 봅시다. 심볼을 보시게 되면은 단일 심볼, 분류값, 단계 구분 등이 있는데, 분류값을 써야 돼요. 카테고리컬 밸류거든요. 여기서 값을 아까 전에 만드셨던 이제 존 코드, 용도 지역 코드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분류, 클래시파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놈을 누르시면 고유값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놈을 가지고 이제 끌어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UAQ 같은 경우는 5타니까 이놈은 UQA 500에 5타겠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범주 병합으로 하나로 합쳐주시는 게 좋고, 다른 모든 값은 제외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요. 근데 이게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거 말고도 일반적인 용도지역 코드 법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심볼 만드는 법을 한 2개 정도 예시로 보여드리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만들 때에는 아까 좀 보여드렸던 이 별점 정보, 표시 기준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UQA111을 쓴다고 하게 되면은, UQA111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법례값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게 준주거 지역, UQA130인데 준주거 지역, 이 두 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깔이 옅은 노양이고 뭐 포인트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일단 여기 심볼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심볼 선택기가 뜨는데, 여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레이어 쌓는 것처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단순 심볼, 단순 채우기를 배경으로 까시고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놈을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그 포인트 패턴 채우기로 넣으시면은 포인트 패턴이 뜨죠. 그리고 포인트 패턴을 원간 기억 5mm니까 수평 수직을 밀리미터 단위로 5mm 로 하시고, 나와서 마커,
들어가셔서 이놈은 외곽선만 필요하니까 색상은 우측에 누르시면은 전부 다 투명으로 왼쪽으로 다 끌면은 어큐패시가 제로가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숫자로, 그러니까 불투명도 0으로 해주시고, 색상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불투명도가 0이니까. 그럼 투명이 되고요. 아니다. 이건 불투명도를 100%로 해주시고, 색상만 왼쪽으로 다 끌어서 투명으로 해주시면 되고, 크기는 일단 밑에 단수 마커로 들어가시면은 밀리미터 단위로 2mm로 되어 있으니까 만질 필요가 없고요. 이음새 스타일은 가급적이면 마이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선 색상은 빨간색이니까 여기 선 색상 선택해서 RGB 코드를 255, 0, 0으로 레드로 완전히 몰빵을 해주시고, HTML 표시 이게 헥스 코드거든요. 그리고 FF0000 이렇게 치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좀 약간 범례가 약간 심볼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럴 때에는 포인트 패턴 채우기 이쪽으로 들어가서 옵셋을 줘요. 그 조금씩 이게 이동하죠. 옵셋을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위치가 좀 안정적이네요. 그래서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채우기 쪽으로 들어가서 색상을 맞춰야 되는데, 뭐 외곽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할게요. 0.26mm 기본값으로. 이음새 스타일은 마이터가 좋고요. 색상은 이제 그 256색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옅은 노랑 51번 코드니까 한번 색상을 그 색상 팔레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51번 색상이 255, 255, 170이었죠. 그렇게 되면 채우기 색상, 색상 선택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255, 255, 170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헥스 코드를 이용해서 AA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RGB 코드도 바로 바뀌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의 심볼이 완성돼요. 적용을 눌러보면 그 반영이 되는데, 일단은 준주거 지역도 같이 한 다음에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 준주거 지역은 밝은 노랑이잖아요. 일단 뭐라고나 할까, 심볼을 겹쳐 쓰는 거를 우려 쓰고 싶을 때 우클릭한 다음에 심볼 복사, 준주거 지역에 우클릭, 심볼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밝은 노랑 2번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몇 번이냐, 색상이 이제 코드를 보니까 255, 0이었거든요. 0을 누르셔서 확인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건 포인트 패턴이 아니라 준주거 지역 보시면은 사선으로 돼 있죠. 45도 경사로 사선 간격 3mm. 그러니까 이거를 포인트 패턴이 아니라 라인 패턴 채우기로 바꾸시고, 회전은 45도 잘 되어 있고 간격은 3mm 입력하고, 여기에서 라인 타입을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니까 색상 선택 255, 00, 그 선 굵기는 다른 거랑 같이 0.26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음새 스타일은 마이터로 넣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문제는 이게 이 외곽 쪽을 보게 되면은 그 사선 라인이 외곽선을 침범하게 돼가지고, 도시계획선은 반드시 외곽선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층 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곽선을 위해서 하나 더 레이어를 위해 쌓아가지고, 레이어 순서는 이렇게 버튼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위에 더 쌓아서 채우기 색상은 투명 채우기, 선 색상은 검정색으로 기본 색상으로 넣으면 되겠고, 선 굵기 아까 똑같이 0.26, 선 스타일 실선, 이음새 스타일 마이터로 위에 더 이런 식으로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선은 외곽선이 중간에 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적용 버튼 누르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준주거 지역인데, 잠깐 나머지는 좀
다른 모든 값은 좀 회색으로 확인, 적용.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딱 보면은 UQA 130이죠. 그래서 국토계획 도시지역 중에 준주거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전용 주거 지역은 또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도시명 표시번호 본번이 1번이고 부번은 0번. 2017년도에 고시된 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고시라고 한 게 개별 고시라기보다도 아마 2017년도에 제주도특별자치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그 변경됐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된 것 같아요. 지정권자는 6490000이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도지사예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인데 뭐 원희룡 지사가 지정권자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시도 코드는 50번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코드는 110번이니까 제주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심볼도 1대 5천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축척을 아래쪽이 5천이라고 쓰면은 1대 5천으로 보는데 이렇게 1대 5천도 기준으로 이렇게 출력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 기준대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을 매번 반복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가령 이미 만들어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만들어져 있는 놈들을 스타일 복사, 모든 스타일 범주를 하거나 아니면 심볼이나 라벨 등만 복사를 해요. 여기서 모든 스타일 범주를 클릭해서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클릭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선 도시지역 완성된 걸로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스타일 복사, 모든 스타일 범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별건 없는데 우클릭, 스타일 붙여넣기, 모든 스타일 범주 누르면 다 한 방에 완성되죠. 데이터 양식이 국가 데이터가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들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라벨링까지 완성이 됐는데, 일단 이게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를 항상 데이터를 레이어를 끌어 들어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회귀를 시켜놓고 가령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복사가 아니라 일단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에서 보통은 객체를 다른 의미로 저장을 많이 쓰셨을 텐데 아래에 그 QGIS 레이어 스타일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여기 제가 드렸던 데이터처럼 만들어지거든요. QML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놈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클릭, 스타일 붙여넣기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심볼에서 스타일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기 누르셔가지고 파일에서 어떤 범주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일단 필드는 빼고 양식은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가져오는 게 기본 값이고요. 파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도시지역이니까 용도지역 도시지역 스타일을 열기를 눌러서 가져옵니다. 스타일 불러오기를 누르시면은 한 방에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한 방에 완성이 돼요. 그 라벨링 넣는 방식은 사실 별건 없습니다. 라벨 속성 정보에서 라벨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싱글 라벨 갖다가 넣고 필드에서 존 코드 갖다가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좀 한글로 코드로 해가지고 코드에 대한 해석으로 넣는 게 필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입력해서 작업하거나 약간 아크GIS에서는 자동화를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솔루션을 100% 만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만들게 되면 할 건데 지금은 라벨링을 하는 방법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시도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검은색 네모 박스로 뒤에
그 배경으로 박스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명조체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래에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해놓고 아래쪽에는 그 아마 도면관리번호 본번일 건데 원문자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만들진 않아서 오늘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나중에 솔루션은 제가 다 만들게 되면은 학교 내에서 일단 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코드를 짜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가져오기만 하면 아까 있는 그 데이터를 불러들여가지고 자동화해서 다 데이터를 그 도면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CAD로 그린다고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오늘 이 강의의 특강의 이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벌어준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데이터에 문제만 없다면 그 내부 처리하는 과정상에서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단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 시설, 도시관리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로, 뭐 약간 중로, 집산도로, 대로, 이제 주간선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 시점과 종점 구분이 돼 있고 도면 표시번호 본번과 9번이 그러니까 대시로 구분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자동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약간 레이어라든가 이런 라벨 같은 경우에도 룰 베이스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라벨이 아니라 룰 베이스드 라벨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줄이고 나중에 제가 솔루션을 다 만들면 학교 내에서는 한 번 더 좀 고급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존 코드를 집어넣어서 일단 백그라운드 사각형을 넣을 수 있는 걸 할 텐데 여기서 텍스트 보시면은 이거는 글꼴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조체로 쓰라고 돼 있으니까 보시면 저게 글꼴 명조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명조체 중에 휴면 명조로 넣었어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글체라고 보아서 그렇게 됐고 크기는 뭐 좀 자유예요. 정해져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8포인트로 일단 넣어봤고요. 일단 좀 밀리미터로 나중에는 기준을 정한 게 맞을 텐데 이것도 보시면 표현식을 통해서 다이내믹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것들도 좀 더 자유도가 아크저에서 설정할 수 있긴 할 텐데 큐저에스가 훨씬 더 이런 부분은 편해요. 유연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서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커닝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고 버퍼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경인데 뒤에 사각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배경에서 배경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도형으로 사각형을 넣으셔야 되고요. 크기 유형은 고정됨이 아니고 글자가 있으면은 그 글자에 따라서 좌우 폭이라든가 상하 폭이 다이내믹하게 글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퍼를 써야 되고 크기는 제 기준상 약간 0.8포인트, 0.8mm, 0.7mm가 어울리더라고요. 회전은 동기화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선굵기는 따로 맞추면 되고 뒤에 배치해서 일단 배경은 이렇게 하고 배치해서 중심 주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자동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에 덮이는 라벨 억제한다거나 폴리곤에 보이는 영역만 가지고 라벨 위치를 잡아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최적의 위치로 잡아주죠. 그리고 이게 너무 라벨이 많으면 번잡스러우니까 렌더링에서 객체가 더 작은 경우 라벨링 안 하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지금 저는 10mm, 1cm로 했는데 이걸 만약에 1mm나 1mm 정도로 적용 버튼 누르시면은 레이블 밀도가 너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 뭐 5, 8, 10 이런 식으로 조정해 가면서 최적화하는 게 좋고요. 일단 확인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라벨링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 올리면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 데이트로. 일단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다 만들 수 있고, 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도시관리,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들 또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놈을 출력해야 하잖아요. 도면으로. 그래야 되는데 도면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왼쪽 위에 프로젝트 그리고 새 인쇄 레이아웃 누르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만든 거 가지고 보면서 설명할게요. 새 인쇄 레이아웃 누르시면은 이름을 쓰면 되죠. 이름을 쓰게 되면은 어떤 창이 나오느냐, 레이아웃, 일단 만들어둔 건데 용도지역도 들어가시면 지도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놈들 좀 빼야지. 제거, 확인, 리플래시.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뭐 방이라든가, 일단 이 도면이 처음에 이렇게 주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단 처음에 가이드를, 일단 프레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쪽에다가 뭐 안내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페이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페이지가 하나니까 수평 안내선과 수직 안내선 가이드가 있어요. 그 여기서 플러스 버튼, 새 안내선 추가 누르시면 밀리미터를 가지고 한, 드래그가 안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120mm 엔터 누르게 되면 일단 여기 이제 120mm에 만들어지고, 일단 먼저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측에 반영이 되고, 정확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135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안내선을 만들어 놨었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객체를 넣어야겠죠. 한목 추가 들어가서 맵 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헤어가 바뀌고 스냅으로 프레임 따라서 넣으면 되는데, 지도 렌더링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이놈을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놈을 일단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객체를 좀 조정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보시면 한목 콘텐츠 이동이 있는데 왼쪽에 누르셔가지고, 그러면은 마우스가 크로스헤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줌인 줌아웃 레벨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에 일단은 한목 속성에 보시면 주속성, 축척이 있죠. 축척과 지도 회전이 있는데, 회전은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고, 지도상에 표현하는 좌표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WS 84, 그러니까 EPS 432U, 그 다음에 일단 5179 전역적인 좌표계로 바꾸거나 프로젝트 좌표계로 바꿔서 출력할 수 있어. 이거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출력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점이고, 그 상태에서 축척을 여기에서는 한 1대 25,000 정도로 해볼게요. 1대 25,000 엔터 누르면은 축척에 따라서 출력이 되죠. 이렇게. 그걸 끌어가지고 관심 지역으로 넣으면 되고, 제주시가 아니라 한번 서귀포시를 해볼까요? 뭐 물론 휠도 먹고요. 서귀포시에 어디를 할까? 이쪽을 한번 해볼까요? 성산 일출봉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쪽으로 1대 25,000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 라벨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편하죠. 그럼 그 상태에서 뭐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죠. 한목 추가, 방위표 추가해가지고 드래그 해서 끌면은 바로 나오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령 우측에 방위표를 클릭하시면 한목 속성에 뭐 배치는
미들로. 그럼 이 사각박스 안에서 위치 조정되고, 채우기 색상 뭐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하고, 정북 정렬은 이제 진북이랑 그리드상에 게 있고, 진북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구체니까 그런 지구 타운체를 나름 감안해서 넣는 건데,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상태에서 일단 뭐 레이아웃, 아니 삼복 속성하고 이미지 원본은 SVG 포맷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가져오면은 그걸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형상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디렉토리 검색 보면은 미리 보기에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채우기 색상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정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대충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한목 추가한 다음에 일단 축청 막대, 도면의 필수 요소죠. 이 상태에서 이놈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은 라인 눈끝 중앙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위는 일단 미터로 배율하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은 또 잠깐 위치 및 크기, 참조 포인트 가운데 뭐 해놓고,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상태에서 위치 딱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필요한 건 도면 제목과 범례겠죠. 도면 제목은 한목 추가해서 라벨 추가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일단은 그 도면 이름 써주고, 도면 이름은 주속성에다가 도면 이름 이런 식의 써주고, 표현식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 값을 불러들여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중앙, 수직 정렬 중앙 가운데 붙여주고, 그 서식 같은 경우에는 글꼴로 이제 볼드체, 뭐 맑은 고딕, 크기는 16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은 외국 그 테두리 선인데 프레임을 넣어야겠죠. 여기선 해놓고 뭐 1mm를 한다고 치고, 그 뭐라고 나올까? 네.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 이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범례를 넣어야 되는데 한복 추가, 범례 추가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주시면 기본적으로 도면에 들어가는 범례 내용들이 나오고, 편집을 해주고 싶으시면은 그 범례에 들어가서 일단 제목은 무슨 새 범례 이런 식으로 위에 범례 이름이 뜨죠. 범례 이름을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범례 이름 해놓고, 어떤 지도에 대한, 지도 1에 대한 거냐 지도 2에 대한 거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내용에 맞게 크기 조정도 되고 범례 항목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놈도 일단 프레임도 조정 가능한 데다가 일단 여기에다가 자동 갱신을 끄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객체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제외한다든가, 범위에서 빠졌죠. 그 도시 지역 중에서 일단 그 도시 지역 미지정과 기타를 한번 빼보자 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요소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할 수도 있어요. 환경 보전 지역 확인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 지역을 넣는데 보이는 오늘만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뺐다가 새로 도시 지역을 넣는데 보이는 레이어만 표시 체크를 한 다음에 넣으면 일단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보이는 거를 표시해서 넣어줘요.
그게 끌면은 순서가 조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범례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식이고요. 이게 만들어진 그 범례들은 글꼴과 텍스트 포맷으로 글꼴 조정합니다. 그래서 글꼴은 제목 글꼴, 그룹 제목, 하이 그룹 글꼴 등이 있고, 잠시만요. 네, 재개하면은 상태에서 뭐 글꼴을 크기를 좀 바꿔야겠죠. 너무 크니까 한목 글꼴 해서 이놈은 한 10 정도로 바꿔볼까요? 잡고 일단 전체 제목은 범례 이름일 거고, 이 상태에서 가령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열에다가 개수를 그 열을 두 줄로 나누거나 열 너비 이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레이어를 분할하거나.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간격에 보시면 그 가장 민감한 게 일단 하위 그룹, 범례 항목 등이 있는데, 이놈을 2.5mm가 아니라 2mm로 바꿔보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범례 제목 3mm? 33mm?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범례 이름 없애면 또 줄겠지.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한 결과물을 조합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도면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이미지로 내보내기, 아하, 축척 막대, 지도 1 선택하고 방위표랑 레이아웃 지도 1이랑 연결시켰고, 그럼 됐다. 이미지로 내보내기 했을 텐데, 다시 넣죠. 뭐 한목 추가, 방위표 끌어서 뭐 넣어주면 되고, 네,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이미지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이동. 한 다음에 해상도 설정하고, 이건 너무 클 필요 없겠죠? 100 정도로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도면이 페이지가, 일단 여기서 내보내고, 페이지가 좀 A4가 아니라 A3로 바꾸고 싶다거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 크기 A4가 아니라 가령 A3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매뉴얼하게 한 너비는 300, 뭐 높이는 350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배경도 가령 이제 색상을 검은색으로 블랙으로 채워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이 정도고, 뭐 속성 필요 없고, 크기는 다시 A4로 환원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된 이제 결과는, 네, 뭐 나름대로 쓸만할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내서, 도면을 뽑아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좀 더 손볼 부분이 많긴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퀄리티의 도면은 얼마든지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좀 급히 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일단 여기 잠깐 마무리하고요. 잠시만요.